최근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아내 헤일리 비버가 지난달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뇌졸중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헤일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12분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비버는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불과 25세, 키 171cm, 몸무게는 50kg 남지색 깡마른 현직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 50대 이상 중년층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졸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는 조건이라 그녀가 갑자기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은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또는 중풍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 등으로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혈관을 통해 혈류를 공급받던 뇌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뇌의 국소적인 기능 부전으로 의식장애나 편측마비, 언어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결손이 수반되는 무시무시한 질환입니다. 자신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던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 헤일리 비버는 큰 충격에 빠져야 했고 저스틴 비버 역시 결혼 4년차에 이런 일을 당해 혼자 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모델로 철저한 체중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며 늘 건강해 보였던 25살 헤일리 비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헤일리 비버는 지난달 3월 10일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왔던 아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도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손가락 끝이 마비가 된 듯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손가락 끝을 움직여보며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남편이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때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괜찮은 건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또 다시 괜찮냐고 물었고 그때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전한 문장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얼굴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증상이 30초 정도 지속되었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뇌졸중임을 확신했죠. 그래서 남편이 곧바로 911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마침 저희가 머물던 곳에 의사가 있어서 의사와 의무사를 불렀고 그분들이 제 팔을 확인하고 저에게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등의 여러 질문을 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로 하려고 하는 순간 혀랑 입이랑 따로 놀았고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 이런 증상이 왔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 뇌졸중으로 평생 장애가 오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저는 일어서서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단지 말만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앰뷸런스가 오길 기다렸는데 그때는 서서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앰뷸런스가 왔고 병원에 갔는데 웃기는 일도 있었어요. 당시 911에 전화를 걸었던 분이 여기 30살 정도 되는 여자 환자가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25인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꽤 정상적으로 돌아왔었어요. 말도 할 수 있었고 팔이나 얼굴에 나타났던 증상도 사라졌었죠. 그 당시에 뇌졸중 체크리스트 중 저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캔을 진행했고 뇌에 아주 작은 혈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병원에서는 왜 제 뇌에 혈전이 생겼는지 확실한 원인을 말해주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3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최근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저처럼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의사한테 하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중 만약 피임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다면 의사한테 먼저 여러분의 컨디션을 꼭 미리 말씀하세요. 피임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제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아마 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제가 파리에 갔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다시 돌아오면서
장거리 비행을 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가는 길 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야 했죠. 비행 내내 저는 전혀 움직임 없이 있었고 압박 양말 같은 걸 신어서 혈행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었어요. 의사들 모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에게 뇌졸중이 올 만한 완벽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라며 이후 아스피린과 혈전용해제를 매일 복용했고 이런 일을 젊은 나이에 겪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헤일리 비버는 수술을 무사히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젊고 말랐다고 해서 뇌졸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젊은 비만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성인병이 20에서 30대 젊은 층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청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비좁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게 될 경우 아스피린을 한 알 미리 복용하기만 해도 혈행이 정체되며 생기는 심혈관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에 작용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혈액순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들에게서 심정맥 혈전 등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여 이런 현상을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지 오래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제는 비행 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수 현상이 발생하는데 탈수는 혈전을 만드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행 도중 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이 끈끈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행 중 하반신 운동을 수시로 해주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발가락을 꿈틀거리고 발목을 당겼다가 폈다가 까치발 운동을 하고 잠깐 일어나 걸어 다니는 등 가볍게 움직여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주면서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비행 중에도 수시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체 운동을 하고 까치발 운동을 하면서 혈액이 장시간 정체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시간 비좁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앉아 불편한 자세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위험할 수 있으니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비행기 안에서 가급적 깊은 수면은 삼가고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시로 일어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를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국내 환자들이 많고 그 부작용으로 앞으로 어떤 신체 반응이 나타날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만큼 이런 분들이라면 장거리 여행할 때 더욱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비행기 건강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